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가짜 보수파 전성시대입니다. 유튜브 바람을 타고 가짜 보수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파 애국운동 해봐야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투 하나 얻어 쓰는 것도 아니라서 극히 소수만이 보수 우파를 표방하면서 좌파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보수 우파 파리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너도 나도 보수 우파라면서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숫자만큼 유튜버들의 질적 하락이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수 우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좌파 까대기만 하면 후원금이 쏟아지니까 그냥 마구 까대는 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문과 방송 등 기성 언론들은 좌파 정부 찬양하기 일색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유튜브 방송은 보수우파 성향이 좌파들보다 조금 앞선 듯 하기는 하나 방송의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좌파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수우파 유튜브 시장의 선두주자는 불행하게도 정규제의 펜앤마이크입니다. 그 사이비 보수 정규제가 젊은 보수우파 논객들이라면서 자기 방송에서 선전해준 젊은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한당 바라기들로 그나마 희귀한 젊은 보수우파들을 엉뚱한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제보다 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자칭 우벤져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만으로도 보수우파에서 퇴출이 되어 마땅할 이들이 심지어는 좌파 경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추록 후 앞뒤 동서남북 구분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던 변희재가 드디어 가짜 보수파 사칭 세력들을 몰아낸다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변희재가 한다고 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볼 때 별일 없이 대충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박사를 사칭하는 김정민이나 5.18 까만 외치는 안정권이나 보수 우파에서 퇴출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들은 그냥 약장수 관객 홀려 호주머니 털이를 하고 있으니 보수 우파에게 그리 큰 해악을 끼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벤져스 방송을 보면서 믿습니다를 외치는 자들은 어차피 좌파 방송에 속았다면 똑같이 믿습니다를 외쳤을 수준의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올바른 보수우파 정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탈만 썼지 원숭이 지능지수이자들에게 아무리 보수우파의 이념을 가르친다 해봐야 입만 아플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규제나 이영훈의 경우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보수우파들에게 엉터리, 사이비 보수우파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15년쯤 전에는 각 일간지에 독자들의 게시판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조갑제가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었기에 저는 조갑제에게 보수우파 망치는 짓거리 그만하고 은퇴하라는 글을 포함하여서 조갑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을 여기저기 참 많이 썼었습니다. 물론 제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제 혼자의 주장으로 끝나버렸고 조갑제는 아직도 보수우파 원로 행세를 하면서 좌파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안철수를 밀어주자는 헛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조갑제는 교묘하게 보수우파 정신을 무너뜨리고 사이비 보수우파 정신을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갑제를 이어서 정규제가 사이비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소란했던 그러나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그 주장이 산산이 깨져버렸던 일부의 사실만을 진실인 양 짓거려댔던 식민사관을 그럴듯하게 새롭게 포장한 내용적으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역사학을 들고 나온 이영훈이가 보수 우파의 기둥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15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 저녁 2~3시간 이상을 조선, 동아, 데일리안 등 보수우파 성향 게시판은 물론이고 한겨레나 서프라이즈까지 누비면서 참 열심히도 글을 썼었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게시판에 글을 쓴다 하여도 누가 후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슈퍼챗을 쏘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상품권을 보내준다면서 주소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다른 분들에게 주라 하면서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선이 다가오면서 힘을 합하여 노무현을 까대던 논객들이 이명박과 박근혜 지지자로 분열되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명박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때 그 논쟁의 골은 참으로 깊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사이비 보수 우파와 진성 보수 우파의 분열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이재호와 그 일당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고군분투를 하였었는데 결국 저 혼자만의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고 그들은 보수 우파를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메아리 없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메아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김영삼이 대권병에 걸려서 보수우파 코스프레를 하면서 보수우파 정당으로 기어들어올 때 수많은 사이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이비들은 좌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념은 없고 권력욕만 있는 것들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무성이 하는 꼴을 보면 좌나 우의 이념은 없고 그저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는 그런 내 조국 내 일생을 위하여만을 외치는 그런 파렴치한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6.3 동지회를 주축으로 들어온 것들은 김영삼 똘마니들과는 전혀 다른 진성 빨갱이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이 아주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좌파에서 전향했다면서 보수우파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지는 김문수가 이재호와 함께 민중당 창당 멤버였다는 것을 듣고서도 그를 보수우파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할 때 그것에 반대하신 보수우파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통진당은 없어져 마땅한 반국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재호, 김문수, 차명진 등이 동참했었던 민중당은 친국가 단체라 생각하십니까? 민중당이나 통진당이나 그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민중당 주축 세력들은 주체사상 교육을 받지 않은 빨갱이들이었지만 통진당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빨갱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중당 패거리들이 주체사상을 공부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주체사상이 정리되고 발표된 시기가 1980년대 초반이었고 그 주체사상이 대한민국 운동권에 전파된 시기가 1980년대 후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호, 김문수가 공산주의를 공부할 당시에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극복한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통진당의 이석기나 이정희가 어느 날 갑자기 자한당에 입당해서 보수우파 코스프레를 한다면 그들을 믿고 지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영훈을 비판하는 방송을 올리자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이 구독 취소를 많이 하셔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구독자 숫자가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영훈을 비판하는 것은 단지 이영훈이 과거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그런 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바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고 구독 취소를 하셨으면 합니다.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입으로는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는 탄핵을 덮고 가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전향한 공산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기에 그를 경계하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김문수가 그것이 진정 본심이라면 전광훈이랑 그런 자한당 지키기 집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백의 종군하는 자세로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 주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향한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울역 집회에 그런 전향한 공산주의자들이 단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젊은 시절을 반성하고 진정한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키는데 여생을 바치고자 한다면 그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진지전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 공화당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앓고 있는 지병이라면 지병일 듯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좌파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한당에 의하여 박바틀딱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 등과 어울려서 박바틀딱, 토착 외구당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인재 영입을 한다는 이유로 이념적 스펙트럼을 한없이 넓혀간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성 보수 우파인데 결국 물 타고 술 타고 해서 이상한 보수 우파를 만든다면 그것은 겨우 제2의 자한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물이나 술을 타면 다행이지만 독약이나 오물을 탄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그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의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은 인재 영입 노력은 그만하고 찾아오는 자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차기 총선에 대비하여서 어떤 식으로 자한당과 차별화하여서 보수우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에 당력을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좌경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정상화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보수 우파 정신으로 뭉쳐진 정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우리 공화당이 진성 보수우파 정당이 아니라 물탄, 술탄, 오물탄 보수우파 정당이 되어버린다면 대한민국 정상화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짜 보수파 전성시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